꽃 쏟고 알 쏟기 장점은 이겁니다. 적화, 적과. 이래서 꼭 필요합니다. 사과 농사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과청년입니다. 자, 오늘 어디에 왔냐면요. 바로 장류산업에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장류산업에서 저를 좀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자, 옆에 계신 분은 장류산업의 김우성 연구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장유산업에서 연구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연구소장 김우성입니다. 학위를 마치고 한 20년 정도 장유산업에서 이 생조제에 특화되게 연구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 또한 이 장유산업의 꽃속과하고 알속기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직접 연락도 주셨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생장조제에 대해서 이제 저도 강의도 많이 다녔고 세미나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는다고 하니까 좀 새롭기도 하고 좀 흥미롭습니다. 앞으로 이제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서슴지 않고 다 전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면 사과 농사에 대한 정보를 다 알려주신다는 얘기죠,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특수한 기술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인력비 문제가 정말 크잖아요. 근데 그걸 좀 줄여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적화제, 적과제라고 좀 생각을 해서 관심을 좀 가졌는데 어떻게 찾아보니까 장류산업에서 농약에 등록된 약재 세트가 나왔다고 해갖고 좀 관심 가졌어요. 네, 이미 이게 두 제품이 특허 등록은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농약으로 이제 등록돼가지고 한 지금 2, 3년간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해외에도 등록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특허를 출원 중에도 있고 등록 시험을 진행 중에도 있습니다. 해외까지 좀 뻗어 나가시려고 준비하시는 거군요? 이 제품을 개발한 거는 뭐 국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과 농가들이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초점을 두고 개발을 했습니다. 장류산업이 왔으니까 장류산업이 무슨 회사인지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요 꽃속고 알속기를 알기 전에 장류산업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장유산업이 좀 생소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회사는 이제 오래전부터 지베리딘 같은 이게 식물 호르몬을 기반으로 이제 가져온 회사인데요. 현재 이제 수많은 연구 개발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국내 제품도 많이 출시했고 그리고 미국 IP사와 이제 코어가면서 해외 기술 개발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해오던 중에 한 16년, 17년 전인가요? 그때 국내에도 이 카바릴의 꿀벌 독생 문제가 이제 심각해져가지고 저희도 이제 적화제를 개발하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적화제 하나만으로는 이 효율적인 시스템이 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동시에 적과제도 같이 개발을 해왔고 현재는 꽃속고와 알속기라는 이 두 약재를 특허 등록하고 국내에 농약으로 등록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안정적인 자료들을 다 수집한 다음에 이제 국내에 등록하고 농가에 이제 사용하게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들기까지 15년, 16년이 걸렸다. 네. 장유산업도 알았으니까 적화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사과농사 지시는 분들은 뭐 오래 지신 분들은 적화 그거 당연히 왜 모르냐 하겠지만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이제 관심이 있어서 좀 농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단 말이죠. 저도 그랬지만은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런 알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적화가 뭘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 지으신 분들은 다 이제 적화하고 적과라는 의미를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짧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 사과에는 수많은 화총이 있습니다. 이 화총 중에서도 5개에서 한 6개의 꽃이 피는데요. 이게 한 나무의 한 95% 이상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과실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중에 순시한 놈 하나만 남기고 이 측과들을 제거한다든가 아니면 거리 적과를 위해서 또 열매를 딴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적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인력 적과를 이렇게 해왔는데 요즘은 편하게 이제 약재를 이용해가지고 적과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과를 위해서 꽃이 피어 있을 적에 약재 살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일명 적화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꽃이 이제 진 다음에 열매가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적과를 위해서 약재를 살포하면은 그걸 우리는 적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적과라는 거는 그 열매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 95%가 필요 없으니 그걸 떨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적화제라고 말씀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요 95%를 없애기 위해서는
꼭 저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약제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이제 좀 주장하고 있는 그 상황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인건비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적과 작업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요. 그 사과 농사 할 때. 근데 소면적으로 우리가 하면은 농가 주인이나 가족끼리 이제 직접 인력 적과를 가능해요. 근데 이제 한 5,000평 넘어가도 이 가족끼리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가 인력을 고용하는데 현재 그 사람 구하기도 또 어렵고 비용도 말도 못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저가제를 이용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약제를 잘 이용하면은 기존 그 인건비의 70% 이상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농가들한테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득이 갈 겁니다. 그리고 이 대면적에 이제 과소를 하면은 인력을 이제 동반할 수 있겠죠. 인력을 동반한다 하더라도 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 제때 저가를 다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또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실 비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약제 저가를 하면은 초기에 일부 저가가 이렇게 딱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실 비대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제가 또 주장하고 있는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 사과 농사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충주에 살고 있는데 가장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화상병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화상병하고 이렇게 견져서 한번 그 상관관계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화상병은 이 개화 전부터 이 생육 초기에 좀 민감한데요. 이때 그 약제로 초기부터 적과를 어느 정도 해놓는다면은 이 추후 인력 적과할 때 손이 덜 가겠죠. 그러면 이때 그 나무의 병균 침입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인력 적과를 할 화상병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좀 해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자, 약제로 그럼 저가를 한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인력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시간 네. 단축이 있고요. 그리고 과실 비대. 세 번째로는 이제 화상병 예방에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